자, 오늘 할 내용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 특히 가족 문제 터지면 이거 박살나는 거거든요. 가족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의 가족, 아들, 딸, 사위 몽땅 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이제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소식, 그다음 이성윤, 그리고 또 문재인과 트럼프 소식 이렇게 엮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 있죠. 예, 무조건 추천 버튼. 그다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웅님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또 성원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데 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 이재용을 석방하라. 예, 오늘 시민단체 분들이 여기가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경제를 살릴 삼성 이재용 석방하라 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일들 앞으로 계속될 수 있게 여러분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석방 서명. 예. 신티부가 여기 또 지원을 했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하게 되면 광남도 하고 전국 곳곳에서 할 수 있게 또 저희가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 올해는 수개표 이재용 석방, 박근혜 이명박 석방, 예, 꼭 이루어질 수 있게 구독 버튼,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알람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첫 소식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분하게 여러분들과 이제 보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 소식인데요. 이게 이 문재인 정권 이제 무너지는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아마 국회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단독, 네, 이스타 태국 괴 자금 71억 정체와 타이 이스타의 관계. 예, 이스타 항공이 태국의 티켓 총판 회사 이스타젯에게 받아야 할 외상 매출 대금 71억 원을 타이 이스타 설립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의 사위인 서모 씨가 취업했던 이스타 타이가 이스타 항공과 관련이 없다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관련이 없는데 왜 이 괴자금이 말이죠. 이스타 타이 설립에 쓰였겠습니까? 자, 주간조선이 취재했습니다. 복수의 이스타 타이 항공 전현직 관계자들을 통해서 타이 이스타 설립에 들어간 자본금이 이스타 항공으로부터 나왔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이스타 항공이 타이 이스타의 실질적인 모 회사라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또한 이스타 항공의 회계 장부를 검토한 복수의 전문가들은 외상 매출금 71억 원은 결국 비자금 성격이 강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들어간 문재인의 사이가 여기 취업을 했는데 이 71억 원이 글로 갔단 말이에요. 뭔가 수상하죠, 여러분들. 이거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자, 타이 이스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근무했다는 사실이 2019년 처음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태국의 소규모 저비용 항공사라고 합니다. 문재인의 딸 다혜 씨 일가가 외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2개월 뒤에 사위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사위가 또 여기 취업한 거예요. 야, 이건 어마어마하게 의혹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주한 뒤에 2개월 뒤에 사위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알려졌고요. 이름부터가 비슷해. 타이 이스타가 이스타 항공의 자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주장이 됐었습니다. 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이자 당시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의원, 전북 전주을, 이 사람이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현 정권에서
요직에 임명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자, 이상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그다음에 중기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서 전북에서 당선이 됐어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상직은 2019년 10월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두 회사는 별개다. 타이이스타에는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는데 결국 돈이 나온 거죠. 예?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거 지역과 관련해서는 특혜가 없었다. 근데 이거 이상하죠? 자, 이 71억 원이 어떻게 쓰였을까? 예? 이게 드러나면 이제 문재인 작살나는 거죠. 자, 주간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직은 이러한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회계장부상 태국의 자사 티켓 총판 회사인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이 71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1일 한 회계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재산조사 후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외상 기록이 나타나 있다고 해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71억 6천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었다고 제시했습니다. 회계법인은 이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해 회수기일이 지났으나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전액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실사했대요. 이 돈이 어디 간 거야 그럼 도대체? 외상을 71억 원이나 이게 주는 것도 이례적인데요. 자, 이 외상 매출금 내역에는 이스타젯 외에도 헝위 창샹, 상하이 완국 여행사, 그 다음에 차터 커치와 같은 중국 소재 여행사들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들 여행사에도 받아야 할 46억 원의 외상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은 이 외상 모두 현재 이스타항공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자, 그러면요, 두 개를 합쳐볼까요? 100억 정도가 넘죠. 100억. 예? 자, 117억 정도가 됩니다. 예? 이 돈이 어디 갔을까?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지금. 자, 주목할 만한 점은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이 2016년까지는 장부에 없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등장했대요. 2017년도 2월 작성된 2016년도 이스타항공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에는 태국 화폐 바트로 기록된 매출 채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이 재무제표상 매출 채권 외에는 외상 매출금이 포함되는데 2018년도 4월 작성된 2017년도 재무제표에는 이스타항공의 태국 관련 매출 채권이 83억 8,900여만 원으로 갑자기 등장한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외상만 83억 원이 넘게 생겼다. 뭐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빼돌려졌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사위가 왜 태국에 갔을까? 또 왜 여기에 취업했을까? 뭔가 아주 냄새가 풀풀 나죠. 이는 이스타항공의 자본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고요. 이 시기 재무제표상 이스타항공의 매출채권 총합은 2016년 110억 원에서 2017년 224억 원으로 114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종합해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83억, 그 다음에 또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에서 받아야 될 돈 71억, 이런 것들이 포함됐고 이 시기에 이스타가 태국에서 설립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이이스타가 태국에서 설립됐다. 주간조선에서 입수한 태국 현지 우리나라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의 자본금 2억 바트 71억 원이 71억 원이래 자본금이. 이 회사는 2017년도 2월 20일 설립됐고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71억 6천만 원에 준하는 준비금액으로
타이 이스타가 만들어졌다. 이걸 갖다 외상, 투자도 아니고 외상으로 놓고 나중에 사라져버린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만약 이스타항공 측이 71억 원을 타이 이스타의 설립에 사용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도 외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스타항공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 측은 자신들이 자본금을 태국의 회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 한 국내 로펌의 자문까지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로펌은 외환관리법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이스타는 그냥 추진했어요. 왜? 백이 있으니까, 사위 있으니까, 문재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리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스타항공. 이상직과 문재인 일가의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내용을 접한 회계사들은 외상대금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회계사 출신 김경률, 이 유명하죠, 이분. 경제민주주의 21,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 흔히 회사 오너가 회사 돈을 빼돌릴 때 쓰는 수법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고요. 회사 오너가 회사에서 돈을 빼낸 뒤 재무제표에서 이를 오너가 빌려갔다고 쓰기는 어렵다. 은행에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주 쓰는 방법이 다른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 회사가 빌려준 돈처럼 채권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그 회사와 입을 맞추면 그만이다. 이 경우에는 외상대금이 외국 회사에 있어서 확인하기도 힘드니까 오너 입장에선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티켓 판매 대행은 대금이 대부분 현찰로 거래될 텐데 어떤 회사가 미쳤다고 외상으로 71억 원을 깔아주겠나. 특히 이스타항공처럼 돈이 많지 않은 회사가 그랬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오너가 해외에서 바로 쓰기 편하게끔 비자금 저수지였다. 71억 원. 나머지 다 포함하면 100억 원대. 그런데 문재인의 사위가 있었다. 아, 이거 그림 나오죠? 자,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회계사 역시 그런 용도로 비자금으로 쓰였다고 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 이스타항공 자본력으로 볼 때 1년 만에 71억 원. 아, 너무 많은 금액이다. 납득이 안 간다. 자, 이거 터진 거예요. 이거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 돈이 어디 갔나? 사위에게는 어떻게 쓰였나? 왜 다해? 문다해? 문재인 사위와 딸은 태국으로 갔나?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문재인 정권이야 이거. 깜빵 가야 되는 건 깜빵 가. 이것도 사위에게 만약에 특혜가 주어졌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이게 뇌물입니다. 뇌물. 자,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이성윤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뇌물로 판시했어요.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또 의견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면 추천 버튼, 구독 버튼, 빠빠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범죄 소굴입니다. 범죄 소굴. 문재인 정권은 범죄 소굴이다. 이재용 석방해라 이 개새끼들아. 좋습니다. 이 씨박새끼들아. 이 개새끼들보다 씨박새끼들 이 표현이 참 입에 딱딱 떨어져. 자, 도둑놈 소굴이다. 맞습니다. 신혜식 대표님. 자,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편하게 방송 보시고 맛있는 식사 하십시오. 오늘 사실 어머님하고 한 구독자분께서 와갖고 그 백숙 그쵸? 백숙 한 마리 같이 드시자고 우리 부모님하고 근데 갑자기 또 부모님이 딴 데 가신다고 그래갖고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어버이날도 다가오니까요. 부모님들 모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범죄 속을. 자, 근데 사위가 이런 부분으로 아니 사위가 무슨 갑자기 관련성도 없는 항공회사에 취업을 합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이 사위도 비슷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요것도 비슷한 보도예요. 자, 황제조사 이성윤 뜻밖의 난관을 만났다. BMW 탄 건 금품 수수다. 공무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위는, 문재인의 사위는, 야, 이게 관련성도 없이 취업을 했는데 뭔가 의심하고 이것도 나중에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과천 정부 청사 주변까지 친분이 있는 A 변호사의 BMW 차량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니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 청사로 들어간 정황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황제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일었는데, 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A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이 다루는 여러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지검이 다루는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권익위에 고위공직자가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자, 답변서에서는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2조 3호에 따르면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도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 등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금품수수다 이거야, 이런 것도. 근데 이스타항공 사위 관련 이거 뭐 대박이지 뭐. 미르 K스포츠 재단 박근혜 대통령 이거 잽도 안 되는 거야. 잽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형이야, 사형. 문재인. 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해석이 이성윤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사건, 조국 가족 사건 등을 수임한 A 변호사가 이 지검장에게 운전기사,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한 건 그 자체로 대가성 관계가 성립된다는 논리입니다. 윤 의원은 A 변호사와 이 지검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이 지검장은 뇌물수수 내지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사람, 이 A 변호사, 차량을 BMW를 빌려준 사람이 중앙지검의 여러 사건, 조국 가족 사건 수임한 변호사다. 그러니까 조국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이거 이해충돌을 넘어서 이거 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빌려탄 거. 빌려탄 게. 아, 이 정권은 말이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터지는군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이 정권을 확 밀어붙여갖고 쓰러뜨려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비리가 많은 정권이 있을 수 있나? 의혹이 라임, 옵티머스, 조국, 원전 문제, 태양광 문제 다 캐면요 난리 나는데 이스타항공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문재인과 연관돼 있을까? 아니면 김정숙과 연관돼 있을까? 문재인 딸 사위 이게 김정숙과 연관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김정숙 부분이 하나하나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탁 드는 거거든요. 제가 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스카이 72 이것도 굉장히 수상해요. 스카이 72 사실상 그 골프장을 갖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뭐 요즘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임대인들 보호하는데 지금 뭐 전기 끊고 난리예요. 나가라고. 근데 그걸 아주 수상하게 또 다른 사람이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낙찰을. 아주 수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이상직 라인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하나하나 나오는 상황이다. 저희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것들 보도할 게 단독 보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문재인 정권의 또 이 대북 외교 이거 제대로 안 됐어요. 트럼프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 문재인 지도자로서 약했다. 김정은이 개무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문재인의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관련해서 맹비난했습니다. 예, AFP 등에 따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23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군사적 바가지는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문재인이 잘 안 내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바가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협상가로서도 약했다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을 존중한 적이 없다. 근데 왜 김정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정은은 문재인을 존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21일 NIT 인터넷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 토대 위에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뒤통수 친 거죠, 트럼프. 예, 뒤통수 빵빵빵. 원래 이렇게 배신 때리는 새끼들하고는 뭘 하면 안 돼요. 예, 트럼프 뒤통수를 치고 앉았네. 예. 그땐 또 얼마나 가서 또 아부를 떨어서 개무시당하면서도, 그러니까 바로 끝나니까 트럼프 뒤통수를 쳤는데 아마 트럼프가 다시 다음에 재선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문재인은 이제 그때까지 있지도 않겠지만 깜빵에 가서 면회도 안 할 것 같아. 문재인은 그때쯤 되면 깜빵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성명에서 자신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지만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간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하도록 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우리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수십억 달러를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2018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퇴임하기 전에 새롭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한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이 나라의 위대한 농부들과 제조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하여튼 문재인이 또 뒤통수를 쳤는데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대우해주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망신 당하는데도 김정은 위원장님 이지랄하는 문재인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죠. 예, 여러분들. 한심한 문재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이렇게 또 제가 짧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 5,400명이나 이렇게 또 확 시청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빨리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이벤트가 뭐냐?